인터넷 인프라의 거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정말 흔들림 없는 안정성의 대명사였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연달아 휘청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인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역설은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도 사용자들도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하게 만든 바로 그 질문이죠. 아니, 인터넷을 지켜야 할 회사가 어떻게 인터넷을, 그것도 2번이나 전 세계적으로 마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제대로 감을 잡으려면요, 클라우드플레어가 얼마나 거물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9.3%.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웹사이트 5개 중 하나는 클라우드플레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플레어가 한 번 휘청이면 그냥 한 회사가 힘든 날 보내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건 뭐 인터넷의 중추신경계가 통째로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1월 18일에 첫 번째 대규모 장애가 터졌죠.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2월 5일,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장애가 연달아 2번. 이건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할 수 없죠.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말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이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휘청이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상황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모두가 당연하게 믿었던 그 안정성이 깨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기술적인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이 줄줄이 멈춰버렸거든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그리고 챗GPT, 쇼핑할 때 쓰는 쇼피파이, 디스코드, 스포티파이, 심지어 중요한 금융거래 플랫폼까지 전부 마비가 됐어요. 피해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들 이거 해킹 아니야? 하고 외부 공격을 의심했거든요. 근데 범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 내부에 숨어있던 유령 같은 존재였죠. 이 문장 하나가 이 황당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줍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사실상 스스로를 디도스 공격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스 공격을 막는 게 주력 사업인 회사가 스스로에게 디도스 공격을 한 셈이에요. 이건 뭐랄까 소방관이 자기 소방서에 불을 지른 격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11월 장애 원인이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던 아주 사소한 설정 변경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시스템 깊숙이 잠자고 있던 버그를 딱 건드린 거죠. 이 버그 때문에 어떤 데이터 파일 하나가 미친 듯이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일이 점점 괴물처럼 커지면서 결국 시스템 전체를 꽉 막아버렸고 모든 게 멈춰버린 겁니다. 정말 작은 날갯짓 하나가 전 세계적인 인터넷 허리케인을 불러온 그야말로 나비 효과였던 거죠. 이렇게 장애가 반복되니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회사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번진 겁니다. 결국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스스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2번째 장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2월 5일에 터졌을 때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처리하는 전체 HTTP 트래픽의 무려 28%가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숫자로 28%지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랑 앱이 직접적으로 마비됐다는 뜻이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코드 오렌지입니다. 이건 그냥 문제 생겼네 하는 수준의 경고가 아니에요. 회사가 네, 저희에게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모든 걸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인 셈이죠. 투자자나 고객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였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면서요. 계획을 들어보니까 아예 작업 프로세스 자체를 싹 뜯어고치고 핵심 네트워크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안전장치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회사의 기초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을 가장 머리 아프게 만드는 핵심 딜레마, 바로 혁신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정말 눈부신 강점과 동시에 이번에 드러난 치명적인 약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 즉 강세론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시장 지배력에 폭발적인 AI 성장세, 그리고 대기업 고객들까지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근데 반대쪽, 약세론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번에 드러난 운영상의 취약점, 반복되는 내부 실패, 그리고 솔직히 너무 비싼 주가. 이 두 가지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한번 볼까요? 주가 매출 비율 PS라는 지표가 있는데 클라우드플레어는 무려 34가 넘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경쟁사들보다 2배 이상 비싸고 IT 산업 전체 평균이랑 비교하면 무려 15배나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 거의 완벽함을 기대하고 가격을 매겼다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인 AI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워커스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AI 관련 요청이 1년 만에 무려 4,000%나 폭증했어요. 4,000%요? 이러니 강세론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죠. 피터 린치의 공정가치 모델로 계산해봤더니 클라우드플레어의 적정 주가가 마이너스 1.47달러가 나옵니다. 아니, 마이너스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모델은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직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무제표 숫자만 놓고 봤을 땐 지금 주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술적 지표를 보면 좀 명확해지려나? 하고 차트를 딱 열어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떤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RSI 같은 핵심 지표가 사라, 팔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동시에 외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서로 막 싸우고 있고요. 이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차트조차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간별로 가능한 전략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본다면요. 변동성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운영이 안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올랐다가 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확 떨어지는 식으로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라면 주요 저항선이랑 지지선 잘 지켜보면서 회사가 좀 안정되는 기미가 보일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는 중기 전략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드 오렌지 계획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회사가 약속대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되찾는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225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80달러 선이 무너진다? 이건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을 보는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AI와 클라우드 보안의 미래에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금의 이 취약점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신한다면 2030년에는 6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건 회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탈바꿈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더 큰 디지털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구조물 밑바닥에 깔린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것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